저는 육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체가 충전이 안 되거든요. 충전이 안 돼서? 충전하고 있어? 전체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이따가 하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순천 160 겉보리. 겉보리. 네, 겉보리를 했는데 보리. 겉보리는 그 남도 지방이 아니라 북부 지방, 중부 지방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쌀보리가 안 되니까 겉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보리가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겉보리는 추운 지방에서 재배하는 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몇 년 전에 제가 화성 씨앗 수집을 할 때 보니까 화성까지 쌀보리가 돼요. 그만큼 기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쌀보리는 남도에서 하고 겉보리는 북부에서 중북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겉보리나 쌀보리는 2월 달에 심어도 돼요. 2월에 그 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녹고 나면 심어도 되는데 그 씨앗으로 받을 때는 아래 충실도를 위해서 반드시 겨울을 지나는 게 좋습니다. 아래 충실도를 위해서는 겨울을 지나는 게 좋은데 영 좀 아니다. 그냥 좀 수확량이 적더라도 먹을 수 있는 거는 2월 달에 겉보리나 쌀보리를 파종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겉보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늘보리입니다. 이 늘보리도 뭐 겉보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겉보리 제가 특별한 걸 하나 실었는데 귀리. 자, 요즘에 하도 귀리가 인기다 보니까 귀리 등식용으로 좀 심었는데요. 귀리는 실제적으로 남도보다도 북방 지역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데가 다 귀리를 식량으로 하는 데죠. 그래서 요즘에 귀리가 뭐 슈퍼푸드 그래가지고 귀리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귀리가 토종으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귀리를 왜냐하면 귀리가 우리 식량으로 안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리가 토종이냐 아니냐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단지 귀리를 갖다가 조금씩 재배해온 몇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강원도 지역에 귀리가 좀 살아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좀 정읍의 귀리 뭐 이렇게 그 여성 농민이 하는 거는 토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계속 재배해왔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홍천 귀리는 대물림된 귀리긴 해요. 귀리긴 한데 어쨌든 귀리 같은 경우는 북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북한을 토종 씨앗 조사를 하다 보면 귀리가 꽤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북한의 토종 씨앗 조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늑보리가 있고 여기 다 귀리네. 그리고 몇 군데가 그쪽이 뭐예요? 연장님? 네, 물보리. 그러니까 보리가 세 종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새로 여러분들이 뭐 했던 밭이죠? 깨. 처음 개간해서 깨 했던 밭입니다. 만약에 어떤 저기가 하면은 요쪽에다가 뭔가 이제 세 번째 집 형태가 들어갈 건데 여기는 좀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보리를 심은 이유고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여기가 이제 침범하기 가장 쉽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를 심을 때는 그러니까 끝에 심을 때는 내가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피해 이걸 생각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들어갈 작물들이 콩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예, 그 저기 뭐죠? 걔네들 글자를 못 읽어. 걔네들은 글자를 못 읽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콩 다 먹었어. 예, 그래가지고 콩은 다 먹고 그래서 들깨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항상 그 들깨랑 순환하는데 그러면 여기 감자를 심을 수 있을까요? 감자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감자도 돼지가 많이 파헤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감자를 이 산간 이런 감자가 잘 된다 이런 데거든. 왜 이런 데 잘 될까? 배수가 잘 돼서 배수가 물빠짐이 좋아서 하는데 잘 못해요. 안 돼. 그런 게 그 돼지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그런 윤작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다음 작물들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하고 보시면 이 씨앗은 최고의 건강함이 아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늦게 심었어요. 11월 1일 날 심었다는 건 늦게 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눈이
아주 얼기 전에 요 정도는 요 정도는 나와서 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전혀 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얼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싹 뿌리, 이거는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11월 1일 11월 11일 날 심었는데 좀 더 빨리 파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우리 보리 밟기 하는 사람들 있죠. 네. 보리 밟기는 언제 왜 하는지 아세요? 이런 밭에 보리 밟기 할까 말까? 안 해도 돼. 왜? 얼어가지고 서리빨에 올라오면 가라앉으려고.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벼농사 짓잖아요. 그러면은 벼농사 지면 밭을 어떻게 해요? 한번 갈죠. 갈기 때문에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땅이 풀리면서 더 뜨겠죠. 근데 얘네들이 뿌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보리밟기를 하는 거지. 흔히 말하면 무경운 하시는 분들 보리밟기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뭐 해도 되지만 굳이 가가지고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밀싹 보리싹 먹는 거 있죠? 그거는 없을 때 그냥 싹을 베서 먹는 거지. 진정한 약은 싹이 아니라 뭐다?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약으로 드시려면은 뿌리를 캐어서 드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자 여기는 그렇고요. 여기가 내년에 논으로 만들어질 자리고요. 여기 싹 논으로 이쪽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농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농사 방식의 논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논, 턴논, 그 다음에 웅덩이 뭐 이런 것들이 잘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지금 논으로 만들 요량으로 이쪽엔 파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웅덩이도 저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있는 품종별로 농사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또 와야 되겠네요. 아, 너무 졸업장은 거꾸로요. 한다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이게 지금 저도 며칠 만에 와서 봤는데 우리 집처럼 똑같네. 네. 돌보지 않으면 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없어져 버려. 여기는 보세요. 원래는 자 기후 변화는 뭘로 알 수가 있냐면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잘하는 쳐버렸네.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10월 중순 이후에 되면은 벌레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 구멍 뚫리는 것들이 10월 중순 이후에는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좀 남아있는 거는 진딧물 정도 형태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예 그냥 다 갉아 먹어야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날씨가 따뜻하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온도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차가 동지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 저녁에. 예, 아침 저녁에 확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벌레들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적당한 데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아 내가 재배를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벌레 잡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죽어라 벌레 잡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에 대한 거리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기후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올해는 훨씬 더 낮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리고 온도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좀 더 일찍 심은 무릉배추예요. 무릉배추는 지금 이미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미 결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는 훨씬 더 잘 됐었죠. 좋았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녹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물을 좀 줬을 텐데 여기는 물을 안 줬어. 그러니까 늦가뭄이 있었죠. 마지막 결구 시점에 물을 탁 주면서 확 달라붙어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추 상태를 보고 아 어떻게 재배했구나 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와 중간 성장세는 좋았으나 마지막에는
어쨌든 기후라던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날씨가 되겠죠. 날씨라던가 그다음에 주인이 이제 돌보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녹아내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성장세가 좋았던 것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태풍에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얘기겠죠. 태풍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얘네들이 힘겹게 자랐던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날씨 변화를 잘 반영한 이런 배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 못 먹겠네 하지만은 정말 이런 뭐 먹다 보면은 험난한 게 더 맛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험난한 게 더 맛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자, 내가 어떤 씨앗을 받을 것인가, 뭐를 받을 것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꽉 찬 거 있죠. 네. 꽉 찬 거에서 무릉배추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장미포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래된 토종 배추는 여기 장미포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네. 일반 계량종은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안 까지고 이렇게 붙어버려. 일반 계량종과의 차이는. 근데 토종 배추는 이렇게 장미포용으로 옆으로 이렇게 까지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무릉배추인지 구억배추인지 청방배추인지를 고를 때는 이런 거를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가 자줏빛 줄기가 있죠. 자줏빛 줄기는 무조건 빼세요. 네, 빼세요. 네, 웬간하면 다 빼세요. 근데 도저히 빼고 나면은 없다. 그러면 자줏빛이 덜 든 걸로. 자줏빛이 덜 든 거. 근데 여기서는 이미 교잡된 거는 다 빼냈어요. 네, 아니 상관없어. 밟아줘도 돼. 네. 내년에 잘 자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요런 거에서 요거 괜찮네. 이건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장하면 이런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놔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놔두면 이 상태 나면 얘는 얼었다 녹았다 하죠. 그리고 얘가 녹아요. 없어져. 완전히. 없어지면 뿌리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씨앗을 따로 채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갖다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지. 이미 다 뽑아버린 거예요. 교잡되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봄이 되면은 다시 이제 얘네들이 막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와요. 자, 특히 해남은 특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쪽은. 근데 진안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안이나 광주는 괜찮습니다. 네, 진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다 그러면 놔두세요. 뽑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거기에서 몇 놈들이 살아. 몇 놈들이 사니까 걔네들에서 씨를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결과가 잘 된 거야. 결과가 다 잘 되면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거야 그것도. 뽑아가지고 일이 돼야 되고 그죠? 어렵더라고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릉배추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이미 골라낸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다 놔둘 거야. 안 좋은 건 놔두고 그냥 씨앗 받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뒤로 봅니다. 뒤를 보시면 이게 한 번에 이게 포두련이에요 원래가. 포두련 맞죠 거기 보면. 자, 포두련에 우리가 초기 성장세에서 포두련의 모양을 봤는데 중간 성장세에서 포두련의 모양새가 사라졌어. 모양새가. 포두련은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살짝 결구되는. 그리고 키가 이 정도 돼요. 포두련의 옛날 우리 조선 배추의 원종이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다 널브러졌죠? 네. 다 널브러진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포두를 처음 재배했어. 처음 재배하고 씨앗을 막 갔단 말이에요. 가서 몇 번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포두를 이런 경우에는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발을 할 수가 없어. 이 상태는 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것을 선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포두련과 유사한 것을 선발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는 포두련과 유사하지 않아요. 요거는 달구배추랑 잡종이 된 거예요. 달구배추랑 잡종이 되고, 그죠? 이거는 가시랑 잡종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세상에 없네.
포도련이 세상이 없어요. 예. 포도련의 형태를 지닌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되면서 포도련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련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한번 씨 심어서, 왜냐하면 1대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2대에서 안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 닮은 놈이 그 다음에 자식에서 없다고 해서 안 나오진 않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계속 지속적인 선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도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보니까 무였던 거지. 자, 열모, 콩밭 열모라고 해서 줬는데, 콩밭 열모는 분명히 열무 씨앗이어야, 저기여야 되고, 열무가 아니라 대추 씨앗이어야 되거든. 내가 알고 있는 콩밭 열무는. 근데 무 씨앗이야.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잡종 열무였어. 알무 누구였어? 알 수 없는 무. 알 수 없는 무였는데, 근데 재밌게요. 이 무가 되게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에, 보시면은, 요거는 완전한 재래종 무의 잎을 가졌어요. 완전한 재래종 무의 잎을 가졌고, 요거는 결각이 굉장히 심하죠. 요거는 조금 더 개량된 무의 원형을 가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씨를 남겨둔다 그러면 뭐를 남겨둬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얘를 남겨두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요게 완전한 재래종 무의 원형들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가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요런 경우도 무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무도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게 얼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뿌리가 여기 밑에까지 있죠. 이런 것도 안 뽑아내요. 그냥 놔두시면 내년에 올라와요. 근데 대신 무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초기에 그 냉해를 빨리 입어가지고 뭐가 하냐면은 계속 진딧물 같은 게 많이 해서 빨리 펴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충분하게 여기 덮어주면 더 괜찮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덮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덮어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거는 뭘로 덮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푸라기 뭐 이렇게 막 낙엽 이런 걸로 충분히 덮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이런 대로 그냥 잎은 어차피 죽어요. 겨울에 잎은 어차피 죽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잘된 것에서 배우는 것보다 못된 것에서 배우는 게 훨씬 실익이 있다라는 거 오늘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재배도 못했네 막 이렇겠지만 제 설명 듣고 나니까 어때요? 진정한 육종과 가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육종과 가정이에요. 뭔가 요새간데. 콩밭 열무라는 게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되나요? 콩밭 열무가 아니라 열모예요. 콩을 심을 때 김장하기 전에 심는 배추예요. 콩을 심을 때요? 예, 콩을 심을 아니 콩 사이에. 예, 콩 사이에 콩이 수확되기 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김장하기 전에 먹는 배추. 예. 콩밭 고랑에다 심는. 그래서 콩밭 열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콩밭 열무는 이게 지금 맞아요. 지금 콩밭 열무가 열무와 배추 그 중간 사이예요. 약간 그 겨울초마다하고 비슷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요거에서 콩밭 열무는 사실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크게 여기 뭐 입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살아있어요. 예, 콩밭 열무를 봄에 파종해서 봄에 먹으면 먹을 게 없어. 근데 늦가을에 해서 먹는 게 콩밭 열무입니다. 가장 맛있을 때죠. 그러니까 김장하기 전에 먼저 뽑아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콩밭 열무는 나중에 뿌리를 보면 이 정도 총각무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총각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총각무가 따로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육종이 돼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무는 지난 시간에 다 보셨죠? 다 빼냈어요. 그러니까 순무나 무 같은 경우는 영하 2, 3도 내려가기 전에 다 빼내는 거예요. 자, 요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에 이제 씨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다 뺄 거야. 빼고 이제 좀 먹다가 다 빼버릴 거고요. 무릉은 지난해서 이제 받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놔뒀다가 요즘 다 빼고 지금 콩밭 열무 씨앗은 그대로 놔둬서 내년에 씨를 할 거고 요거는 빼가지고 나중에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몇 개
해서 이제 씨앗을 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심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교잡이 안 돼요. 꽃이 피지 않으면 교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 봄에 이제 최종할 거를 딱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봄에 싹이 날 때 예. 그때 캐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만 옮기면 되는데 꽃이 피고 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옮기는 게 낫겠다. 예, 한 뭐 3, 4월에 옮겨주면 좋죠. 그러니까 장다리 박을 때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 장다리 박을 때 옮기고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있으면 계속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장다리를 자 장다리 박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다 주겠네. 그러죠. 이거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거 뽑았다 이거야. 수업하기 딱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 이따 보시겠지만 이거를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버리고 요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따 보시면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는데 저장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다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거는 봄에 여러분 이제 달력이 좀 있으면 나갈 거죠. 다음 주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해 이번 졸업식 때 하려고 했는데 좀 인쇄가 늦어가지고 그 달력에다 장다리 박는 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장다리를 주로 3월 말에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3, 4년 동안 장다리 너무 일찍 박는 거야. 냉해를 입어. 냉해를 입으니까 한 4월에 그냥 얘네들이 싹이 나도 상관없어요.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심는 거예요. 심고 이렇게 놔둬. 이렇게. 이게 장다리 박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올라와. 그러면 물을 무니까 물을 줘야지. 물 안 줘도 돼. 물 안 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 무의 수분을 먹으면서 자라요. 자체적인. 예, 자체 수분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날씨가 더웠어. 더워서 이렇게 싹이 나왔어. 싹이 나오는데 또 추워져. 엄청 추워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볏짚이든 뭐든 충분히 덮어두라는 얘기예요. 비닐 아니면 비닐 있으면 비닐에다가 해주시고 그래야 4월 중순이 넘어야 냉해를 안 입어요. 그리고 건강한 씨앗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냉해가 4월 중순까지 가니까 4월 말까지 가니까 장다리 박는 걸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무도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배추를 잘랐다. 배추를 잘랐으면 배추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하얀 게 있어요. 좀 하얀 정도가 있으면 이거 똑같이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와서 나오게 충분히 덮어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같이 이제 그 교잡이 되지 않도록 따로 그러니까 많다 나한테는 그러면은 화분을 만드세요. 화분을 만들어서 그냥 저쪽에다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 화분은 한냉사를 씌우기도 편하죠. 네. 이거 여기는 계속 배추밭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 배추밭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에 벌레들이 안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추밭은 벌레들이 안 끌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결국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되면서 지금 여기 처음에는 저렇게 톡톡이도 없었잖아요. 기억나죠? 처음에 굉장히 깔끔한 밭이었어요. 네, 여기는 상태가 좋았던 밭이었어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무배추 봄에 옮겨가지고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할 때 한냉사라 얘기했잖아요. 한냉사를 씌워야 되는지 안 씌워놔도 돼. 안 씌울 필요가 없죠. 씌워야지 이제 교잡이 안 되는데. 교잡이 근데 들되죠. 그 수정의 관계가 어떻게? 수정이 강서 팔이나 뭐를 넣어야 돼. 그죠? 벌을 넣든지.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밑에서부터 떼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죠. 그래서 씨 양이 적어요. 씨가 거의 없어요. 뭐 개미가 들어가도 되나? 개미로는 안 돼. 흔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댄스를. 한냉사 해가지고 씨앗들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적어요. 실제적으로. 농진청 연구관들은 한냉사를 다 하우스에다 딱 해가지고 거기다 벌들을 다 집어넣어요. 무가 많죠? 물통도 많죠? 네.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대량 배추를 한 20년간 시기 받았는데
그거 또 이렇게 장미초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아, 그때만 해도 장미초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약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이 씨는 하죠. 배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 배추가 시리즈가 많아요. 어디다가 썼다고? 배추 재배지 2. 자, 이거는 좀.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뭐 심었어요? 안 심었어. 땅이 남아 들어가네. 여기 보시면 그때 배추를 자 그때도 이때가 여기가 잘 됐죠. 여기가 잘 됐고 그 다음에 벌레도 덜 걸었어요. 덜 끓고 그랬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배추가 처음 들어갔어요. 여기는 배추 2번째 들어간 거고 배추가 처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라고 보냐면 주변에 다른 작물들이 많았어. 아시죠? 고구마가 있었죠? 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 생강이 있었죠? 쫙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변에 작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배추벌레들이 접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는 혼작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배추는 심는 밭에 심지 않는다. 모든 작물들이 앞으로 특히 그렇다. 모든 작물들이 연작을 그러니까 무경운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무경운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 안에서 벌레들이 잠복을 하냐 토양에 잠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배추를 심는 밭은 어떻게 해요? 배추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한테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경운과 무경운의 문제 이전에 항상 돌려짓고 섞어짓기 해야 되는 것들이 올해 드러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잖아 지금. 그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똑같은 품종을 심은 거예요 저쪽도. 근데 여기랑 다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나무들이 옆에 있다는 얘기는 뿌리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잠깐만 수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분이 유지가 저쪽은 수분이 그냥 날아가. 땅이 건조해져. 뿌리가 깊지가 못하도록 만들어지지만 이쪽은 토양이라던가 섞어짓기 여러 걸 통해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쪽보다. 그러면 내년에도 잘 될 것인가? 이쪽보단 잘 될 거겠지. 대신 벌레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벌레 피해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섞어짓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십시오. 섞어짓기를 많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건 청방배추입니다. 요거는 무릉배추가 아니라 청방배추예요. 청방배추고 요게 지금 굉장히 잘 나왔죠. 지금 이런 거. 이 청방배추는 사실은 청방배추가 짰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뭐 탭이 들어가면 엄청 길고 어차피 청방배추나 그다음에 구억배추나 무릉배추나 다 계량돼서 나온 그 과정에서 나온 배추기 때문에 청방배추의 최초의 청방배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배추라고 해서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이미 계속 계량이 됐어요.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양파 심은 곳입니다. 그 밑에가 양파예요. 여기. 네.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결구 엄마 결구 배추니까 이렇게 묶어줘야지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안 묶어줘도 돼. 지네들이 추우면 지네들이 오물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극심하게 덥잖아요. 극심하게 춥잖아요. 추우니까 좀 이거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이거 묶어준 거예요. 이게 묶어주면 아무래도 겉잎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라도 더 먹을 생각이 없어. 묶어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묶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비바람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얘네들도 결구될 거 다 돼요. 결구가 조금 더 묶어주면 더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식물의 원리는요. 우리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반드시 묶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딧물이 더 잘 차요. 요즘에 같은 날씨에 묶어줬으면 여기에 진딧물이 그냥 꽉 차버리겠죠.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잡배추 찾아라 그러면 교잡배추 어떤 거겠습니까? 여기에서 교잡배추 일단 색깔. 보라색. 또
잎 모양 보고 또 판단해야지. 교잡배추. 응. 청방배추 아닌 교잡배추. 지금 수연이 앞에 있잖아. 네. 터져버렸죠? 자, 저 교잡배추는 뭐랑 비슷하게 닮았어요? 봄동 말고 계량배추랑 닮았죠? 네. 계량배추랑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청방배추 거의 예 원형에 가까워요. 항상 잎 모양이 넓고 길어요. 잎 모양이 넓고 그리고 여기 뒤를 보시면 자, 이 잔디물이 계속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잔디물들을 걷어내고 하는데 잔디물들이 이렇게 바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눈이 오면서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잔디물이에요. 작년에 저기 뭐지 밀농사 보리농사 했던 거. 근데 여기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무경운 밭에서 이제 내년 되는 굉장히 토양이 괜찮다는 얘기죠. 토양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밭에는 잔디물이 겨울에는 깨끗한 밭은 내년에 농사를 좀 힘들게 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지저분해야 돼. 겨울에 밭이 지저분해야 돼. 밭에 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비 오면서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나는 좀 더 빨리 좀 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시기는 지금 지났어요.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땅을 뒤집어주면 돼.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땅을 뒤집어주는데 우리 쇳뜨랑 있었죠. 쇳뜨랑으로 딱 이렇게 뒤집어주면 얘네들 안에 잔디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위에 올라오죠. 그러면서 유기물들이 토양에 의해서 발효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극이 확보되죠. 아무래도 공극이 그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땅의 유기물들의 함량들이 더 풍부하게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경운과 경운의 문제를 뭘로 놓고 보냐면 기계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뒤집기 또 굉장히 빠르게 내년에 회복이 된다.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대가를 뭘로 치를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경운이 나쁘다, 무경운이 이게 우리가 경운이라는 측면을 기계를 생각하는 거거든. 만약에 이게 기계로 갈아버리면 어떡해요? 딱딱해지죠. 밑에는 계속 경반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쇳뜨랑이라는 좋은 그런 게 있으면은 뒤집기를 해주면 훨씬 더 내년엔 토양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거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지 전에 얼기 전에 한번 뒤집게 해주는 것도 옛날에 조선 후기 때는 사실은 반드시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마늘밭이에요. 지금 마늘이 안 올라왔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마늘이든 뭐든 는만이든 올라온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은 거는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올해는 작년보다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추위가 갑자기 되게 빨리 왔어요. 추위도 빨리 오면서 온도 격차도 늘어지고 그러면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이 집대가 덮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늘 양파가 있는데요. 저 왕겨보다 가장 좋은 건 짚입니다. 왜 그러냐면 짚은 빨리 사가요. 그리고 미생물이 빨리 붙어. 다양한 미생물들이 붙는 게 짚이에요. 근데 왕겨 같은 경우는요. 쟤네들은 공극만 있지 그리고 발효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쟤는 썩는데 3, 4년, 5년이 걸려요. 그렇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금방 사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래서 옛날부터 논농사랑 같이 겸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늘이든 뭐든 멀칭제로서 그다음에 퇴비제로서 가장 좋은 거는 짚이고 미생물의 다양성을 또 확보하는 것도 짚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덮어주고 여기는 조금씩 나왔죠. 요거는 굉장히 건강한 이제 볼이 뭐 밀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쪽은 양파인데 원래는 이 양파를 많이 잘 안 됐다가 작년에 저쪽에 물기가 많은 곳에 양파를 했더니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저거를 양파를 물기 있는 곳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습하거나 아주 건조해.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거지, 이 토양이.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저쪽 가장자리에다 심었고 그 다음에 덮을 게 없어서 지금 왕겨를 심은 거예요. 왕겨를 덮은 거예요. 근데 왕겨를 덮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단지
집을 심은 거랑 집을 멀칭을 한 거랑 완결을 멀칭한 걸 차이가 내년에 분명히 있을 거다. 완결 멀칭한 데는 알이 작을 거다. 지피 멀칭한 데는 알이 클 거다. 내년에 확인하십시오. 그거는 왜냐하면 완결 자체가 부숙되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아래로 또 내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하나 뿌리는데 그냥 뿌릴 때 이게 생강즙이에요. 생강즙. 생강즙인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생강즙을 가장 좋은 데가 이런 거는 뭐냐면 그대로 이 생강에 이 즙을 말리지만 이 안에 생강이 저기 벌착한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 생강 나머지 이것들을 어디다 뿌려주는 게 좋겠어요? 생강 심는 데다 여기 또 마늘이나 양파. 그죠? 지금은 마늘 양파죠. 보리나 밀보다도 마늘 있는 데 심어주면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주면 좋겠죠. 왜? 생강에 벌레 드는 경우가 적죠. 예, 생강에 벌레 물론 있어요. 생강 벌레도 있지만 이 생강의 효과들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못 해놓은 거야. 이렇게 놨는데 가령 이런 거는 뭐 이런 데다가 양파나 마늘 있는 데다가 해주시면 좋고 좀 더 내가 여유였었다면 아마 배추 있는데 그 사이사이 해줬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하게 됐지만 대놓으라면 아무데나 그냥 해요. 그런데 제가 그 관찰이 예민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생강즙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다가 해보고 그 다음 뭔가 다른 효과가 나오면 바로 그게 하나의 데이터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멧돼지는 가라라고 해가지고 멧돼지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멧돼지는 가라를 뭘 한다 그랬어? 글자를 읽는다 그랬죠? 이게 멧돼지는 가라 쓴 거예요, 이게. 고라니는요? 고라니는 가라도 있어요. 내년에 그거 할래봐야지. 고라니 가라도 있어? 우리 감자싹을 가을 감자싹을 고라니가 다 먹어버렸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지금 알이 이제 잘 타 있는 거죠. 이거는 좋네.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밭은 갈아서 퇴비를 골고루 뿌렸다 안 뿌렸다를 알 수가 있어. 뭐 보고? 이 보고. 균일하지 못하죠. 그냥 들쑥날쑥하죠. 그죠? 뭐 어떤 데는 오줌이 더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아 밭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어머 왜 저거는 이러고 이래? 그러지. 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균일성을 좋아할 게 아니라 균일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봐야 돼요. 자연성이에요,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오줌 있는 거 그대로 먹어. 이게 자체가 뭐야, 똥이나 배추똥이나 닭똥이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에. 사람만 있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여기까지 뿌렸어요.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이모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는 찬밀 지금 싹이 났죠, 여기에. 여기도 있네. 예, 그까지 다 있어요, 쫙. 저쪽까지 쫙. 그래서 내년 봄에는 찬밀의 남도 찬밀이 어때요? 색깔이 예쁘죠? 빨가요. 쫙 빨갛게 물들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뭘 할 때도 이 전망, 조망, 뭐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근데 벌을 뽑지 않고 뿌리 뽑지 자, 않고 이거는 그냥 뽑지 않고 얘는 안 와서 얘는 썩는 거야. 눈비 오면서 썩고 요 사이를 한 거지, 사이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논을 한다 하더라도 물이 풍부한 논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의 원시성을 확보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밭과 논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물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밭농사가 그 논을 밭에서 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풀 몇 번 매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을 함유하고 있는 땅이죠. 이 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논이 없으니까 논농사는 못 짓겠구나 이 생각은 버리세요. 최초의 변은 뭐였다? 밭농사였어요. 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이런 논이야. 다 이런 논이었어. 특히 전라도는. 그래서 줄 잇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한 거야. 그냥 흩어 뿌리기.
단지 흩어 뿌리니까 뭐예요? 풀 매고 뭐 하고 이런 게 되게 좀 힘들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자기 땅에 맞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남도 참밀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 가장자리를 다 뿌려졌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뿌리면 여러분들이 이 경사진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풀들이 봄에 엄청 자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네들이 자라죠. 얘가 더 잘 자라겠어요? 얘가 밀이 더 잘 자라겠어요? 밀이 더 잘 자랍니다. 경험상 뭐냐면 얘네들이 4, 5월 돼야 이 정도지만 밀은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으로 어떻게 해요? 광합성 자격이 덜하니까 얘네들이 후쩍 커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경사진 곳에 계속 풀을 매줘야 되고 예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사진 곳에 이거를 뿌려주면 얘네들이 풀들을 어떻게 해요? 억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좀 더 밀이나 보리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겨울에 이 햇살이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내가 풀을 적게 매는 곳, 적게 매는 요령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도 남도참밀이 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6월달까지 일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월 때까지 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풀들을 억제하는 거. 밀도 봄에 뿌려도 될까요? 아니요. 네. 보리만 된다. 네, 보리는 어떤 거? 아, 저거요. 잡초. 저거. 아니, 여러분들이 빨간 거 있었죠? 아, 내가 갑자기. 용초 말고 있었어요. 저거. 돼지풀 같은 거 하나 있었어. 그거. 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방아가 된 거야. 모종을 심어서 된 건데. 제가 방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있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방아도 그냥 예, 이건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자랐다 놓다. 잠깐만. 여기 쪽도 있어요. 쪽도 그냥 지네들이 쪽이나 방아는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자생을 유도를 한 거예요. 자생을 유도하고 지금 약간 고민이 여기가 이제 논이 들어갔는데 이게 헛개나무예요. 헛개나무인데 이게 벌을 엄청 불러요. 그리고 아시면 헛개나무가 간에 좋은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벨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배가지고 왜냐면 이쪽이 이제 그늘이지잖아요. 가지치기로는 훨씬 밑둥이 더 커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헛개나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이 헛개나무는 워낙 잘 자라요. 놔두면 여기 그늘을 너무 한 대다 형성해서 심으셔야 잘 자랍니다. 그러면 학교 비어서 오면 나로 가서 더럽다 물이. 여러분들이 해놓은 밭이에요. 저쪽은 내년도에 보라색, 파란색이 나올 거예요. 파란색. 저쪽에는 뭘 했냐면은 대레종이 아니고 육종된 보라밀. 아니요, 보라밀이 아니라요. 저거는 파란밀이에요. 저쪽에 파란밀인데 저거는 내년도에는 그래서 울긋불긋 할 거예요, 여기가. 울긋불긋 할 건데 제가 이제 증식 3년 차죠. 증식 3년 차라서 저거는 이제 맛만 보고 맛이 괜찮다. 이러면 또 내년도에 제 전국에 퍼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여기는 예쁘게 봄에는 좀 예쁘게 한 5월 달에는 여기가 울긋불긋하게 하려고 이제 저걸 심은 거죠. 그리고 요 밭은 보셨지만 이렇게 다 모르겠어요. 저기 시래기 저거 왜 저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내비도님. 멀칭해 오고. 네. 아까 버리기만 하니까 네. 버릴 거 세비하려니 보는 거예요. 시래기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아까 그 사목장 유대양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래갖고 아까 엮은 거 여기다 그리고 나머지도 너무 재밌고 다음날 두 분은 우리 따라가서
목을 좀 보호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저 안에 옆에 있는 거 안에 괜찮아. 먹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뭐야 이게? 요리 오세요, 요리. 수업 안 끝났시오. 조금만 파면은 막 이만한 바위가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 파다가 포기했어. 저기 맨 끝에 거. 어디 여기요? 예. 왜? 바위가 나와. 여기 저만한 거 나오는데. 아니 하나 가지려고 아니, 했는데 괜찮아. 망창 가져야지. 하나 가지려고 했는데 선생님 저렇게 막 뭐가 전에. 자.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자른 거죠. 오. 무슨 뜯은 거지. 자, 제가 이걸 못생겼다. 여기 보세요. 아니, 잠깐. 이거는 이제 김장독이에요. 요거 김장독 여러분들이 타가지고 다 해주신 거고, 이 김장독을 할 때는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금이 간 거나. 왜냐하면은 그냥 거기다 묻는, 이제 옛날에는 여기다 그냥 했는데 비닐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빼기 편하게 뭐 비닐을 적당히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깨졌어요. 깨진 걸로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밑에 깨져 있죠. 저 돌까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나오는 예, 김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종자를 이제 묻는 거예요. 종자를 묻는데 배추는 이제 나중에 배추도 좀 들어갈 거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할 때는 습진 데다가 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파라고 하면 습한 데다가 저쪽이 습해요. 저쪽이 습한데 이쪽은 양지가 바르고 그다음에 덜 습하고 물이 이제 잘 빠지는 곳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저거 줘볼래? 저거. 거시기. 거시기. 그런 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집이라고 그러면 꼭 집만 해. 그래서 집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콩대나 제일 좋은 게 콩대 같은 거죠. 내가 손이 있으면 넣어갖고 밟으라고요? 네.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 색이. 네, 완충작용이에요. 너무 또 흙에 또 있으면은 뿌리는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네. 아니 물도 찰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몰려들지 않아요. 얘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 상태다 하고 자 지푸라기나 콩대나 다 좋아요. 상관없어. 왕겨도 상관없어요. 왕겨. 예, 신문지까지는 하면 신문지가 저기 되지. 그렇지. 인쇄된 거라. 이렇게 놓고 이거를 보세요. 무를 주시오. 이게 지금 벌써 싹이 나오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재밌게 생겼다. 이게 되게 최종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먹는 용으로는 먹는 용은 더 잘라야죠. 예, 더 잘라요. 이게 근데 아니지. 예. 근데 또 하나 해줄게요. 세종염은 비트. 이거를 또 썰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바람이 쉽게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칼로 이용하지 말고 그냥 뜯어서 그게 최종용으로 되든 먹는 용으로 되든. 예. 그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나 했는데 지금. 잘라버린다. 여러분들이 무가 별게 많지 않잖아. 그러면 무가 여러분들 많으면은 이거 언제 이러고 그냥 쏟아 부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잘 됐네. 자,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죠? 쌍나지 말라고. 네, 싹이 그쵸? 잘하지 싹 적게. 말라고. 야, 뭐 엄청나죠? 저 키우신 거예요? 문양이 특이하다. 아 지난해 키웠잖아. 테리를 엄청 주고. 거기가 밑에가 좀 많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지금. 있잖아요. 이 무는요. 이 캐비가 많이 들어간 무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훨씬 더 쪼그라져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머 커서 좋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다가 어머 우리 이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둬도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별로 없잖아. 이제 배추 모두 들어갈,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뭘.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가 경계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게 중간중간에 지표 깔아주면 더 좋아요. 여기다 왕겨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왕겨도 상관없지. 근데 이제 끄집어내는데 저기 되니까 상관없어요. 뭐든지. 예전에 왕겨에다가 네, 상관없으니까. 왕겨가 해가지고. 네. 그러면 저는 더 묻을 거예요. 더 묻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덮으면 돼, 여기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흙으로 덮으면 되는데 조금 더 촘촘히 해주면 촘촘히 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흙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왕이면은 여기에 촘촘히 해주면은 나중에 끄집어내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묻을 거야.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만약에 이 정도 됐다. 심책이. 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흙을 그대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하면은 빼기 편하죠. 네. 그리고 내가 물을 먹고 싶은 거야. 여기서 빼서 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무는 20개가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뭐 토란이나 다 그렇게 하면 돼요. 토란 그냥 넣으면 돼요. 토란 저기 묻어놓은 걸 뭐 끄집어내야 되는데 토란, 그 다음에 또 배추, 네, 감자도 이렇게 하면 되죠. 생강은요? 네, 생강은 여기가 조금 안 돼요. 네, 좀 추워요. 생강은 추우니까 토란까지 다 가능해요. 감자는 몇 도에서 얼어요? 감자는 아니 얼진 않아요.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는데 10도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죠. 그 가을 감자요. 네. 그 심었는데 아직 안 팠거든요. 네. 근데 고라니가 이파리를 다 먹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그대로 또 나. 놔둬도 돼요? 그대로 놔두세요. 삭히지 마세요. 이번에 내년에 나와요. 자, 요거는 자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내일 비 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파놨는데 비 온다고 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렇게 하라고 볼 뻔했어요. 아니, 잠깐만. 양념이시고 나오고. 이걸 이런 거 제가 막 캐는 거 봐요, 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 다 했어. 다 했는데 내가 비 오는 이렇게 항상 무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러면 물이 고이게 되죠.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십자가 딱 꽂으라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 그렇죠. 항상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좀 더 묻으려고 하고 만약에 그것도 좀 경관상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덮어 놔주시고 이건 좀 더 활용을 하려고 이제 김장까지 다 묻고 내가 묻을 거를 다 묻고 나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 할 때는 자, 여기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 흙으로 아까 걷어냈잖아요. 네, 흙으로 이런 식으로. 불안해요, 지금. 그늘이 낫지 않아요? 그늘이 낫지 않아요? 뭐가 그늘? 이 자체가 그늘이면 더 좋죠. 아, 그늘이면 좋은데 습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습이 없어야 좋죠. 옛날에는 이렇게 무덤을 쌓고 그 집으로 이렇게 이형을 엮어서 그렇죠. 근데 내일 비가 온다면은 지금 내일 비 오게 돼 있죠. 이 상태면 안 돼. 물이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여기가 좀 더 이렇게 그럼 여기를 양쪽 팔아야 가해가 돼. 또랑이 있어야 아, 돼. 그거는 이제 다 한 뒤에 할 거예요. 아니 내일 비 온다니까. 내일 비가 많이 와.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물 들어가면 다 썩어 이게. 그러면 형님이 이따 말하는 사람이 한다 했어. 형님이 여기 삽으로 여기만 좀 해주세요. 오케이. 당첨. 괜히 말했네. 괜히 말해. 일하나 했네. 하는 게 정이다. 물 들어가면 썩어. 역시 뭐든지 마무리 잘하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긴 해도 그래도 자 마지막 수업이니까. 왜 말해가지고. 사업도 안 가고 깎고 살려고 또랑.
많이 푹 삶아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때 겁나게 삶았어요. 너무 많이 삶아서? 너무 많이 삶아서. 수세미. 박이야? 박이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거 해가지고 지금 긁어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긁어냈죠? 이거 이제 다 긁어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여기다 콩댐을 입히는 거예요. 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GMO 콩기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유채, 뭐, 카놀라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텐마로 광 내려고 모아놨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를 닦아. 닦아주면 이게 반질반질해지고 빨리 안 상해요. 빨리 곰팡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주면은 사정이 없어. 엄청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니까 굳이 여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만 하고, 여기다 살짝 한 번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덜 곰팡이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께도 있고 굉장히 건강한 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삶아도 됐는데, 얘는 사정없이 긁어냈어. 사정없이 긁어내고 내가 보기에는 요거 봐도 밑에다가 푹 삶은 거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훈 씨하고 이정구 되는 그래서 요런 거는 저는 이거를 그냥 같이 말리는 건 뭐냐면은 되게 좋잖아요. 여기다가 시 하나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뭐 공예품에 활용을 해도 좋은 거죠. 그리고 요런 거는 씨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바가지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 오실 분들이 이제 요거를 보고, 이거 일기가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도 만들었단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그냥 가면용으로 했다고 하세요. 그냥 굳이.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종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 대박. 아니, 그냥 박이에요. 모든 박.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로 육종학교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모든 살민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말리는 하우스 있는 데서 막 이제 내가기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박 종자 한 건데, 여기서 씨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씨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색깔의 씨앗만 돼요. 그리고 요런 하얀 씨들은 서로 발화가 되더라도 여기 만지면은요 없어요. 알맹이가. 예, 알맹이가 없고요. 그래서 요 대박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말려, 이 상태로 하면은 안 돼요. 이 상태로 하면 향이 나니까 충분히 말려줘야 돼서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수세미 지난번에 안 해놨더라고. 요 수세미 같은 경우는 들 익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그물망이 있죠. 요걸 썰어요. 먹기도 뭐하고 하니까 썰어가지고 나중에 뭘 먹어? 기침, 감기, 차로 해서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 상태일 때 씨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안 했는데, 자, 요렇게 해서 달려있어. 어느 집에. 아이고 달려있으면 여기를 갖다 잘라주면 이렇게 씨가 나와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이렇게 씨를 빼세요. 씨를 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상태로 삶아. 자, 씨를 다 빼고, 요거는 씨를, 요거 이제 여기 씨가 나오니까 씨를 다 빼. 그리고 나서 요 상태로 삶아요. 푹 삶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흐물흐물거려. 흐물거리고 요 그물망들이 수세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리면은 수세미가 되는 거예요. 안 삶으면 완전 좋아. 안 삶으면은, 삶으면 더 질겨져. 아니요. 그렇죠. 안 삶으면은 금세 그냥 흐물어져요. 그래서 요 수세미, 그 정도 수세미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름때에 퐁퐁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생협에도 수세미가 팔지만 제발 이 수세미 좀 팔아라. 이거는 그냥 달려도 되는데. 아직도 많이 달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수세미 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삶고 나서 씨 받는 거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말려진 가서 씨를 받고 삶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에서 남았지만 흰가지죠, 흰가지. 흰가지 노랗게 됐을 때 씨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받았는데 받겠지. 근데 요 흰가지가 됐을 때 씨를 받는 거. 요 흰가지 요거죠? 요거. 요렇게. 근데 이 흰가지는 아니에요, 먹어요. 먹는데 좀 질기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 씨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씨를 받아. 씨가 없을 때는 충실도가 떨어져요, 그 씨. 그래서 씨는 항상 이렇게 노릇해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